건수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꼭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경우에 임금 근로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 기본적인 정규 과목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노동자만 들어가도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한다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학교에는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 그 작년에 사업 처리된 게 2건,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건이더라고요. 예. 2만 개의 업체를 전국에서 전복히 지도감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8,500군데가 최저임금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40%가 적발이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치와 거의 유사하다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최저임금 미달로 위반된 데는 700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고지 의무, 사업장 내에다 최저임금을 명시하지 않거나 널리 알리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가 7,800건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적발 그 건수 보면 한 3% 정도만 최저임금 위반인 사업장이 되더라고요. 3%가 위반됐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40-50%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어디 가서 조사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 이 토론의 내용 자료지를 보다 보면 자꾸 조직화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계속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노총 이름을 달고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노총의 입장은 뭘까를 한번 제가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노총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 자료가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의장님은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저의 의견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의도로 아무 말씀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노총이 아르바이트 이런 근로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국노총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거나 정책을 내온 과정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최저임금 싸움, 투쟁을 벌이는 데 좀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조차도 좀 잘 인식을 하지 못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갖게 됐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어디 강의를 가서 들은 말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 방에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방에 한 10,000원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만들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인건비 따먹기 하는 아주 열악한 영세 사업장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최저임금 위반이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 거는 3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이렇게 막 때리는 이 범죄를 하는 건데, 가끔 그 TV에서 보는 거 보면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을 다 주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것이 다 끄덕거리면서 최저임금에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점주를 막 위로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한 시간당 10,000원으로 해서 좀 사회 자체를 바꾸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오셨어요. 네,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지은 양.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죄송한데요.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소개됐는데 지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무슨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었어요. 네, 그 알바가 서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3살이에요. 근데 20살만 넘으면은 이제 부모님 용돈 받기도 조금 그렇고, 네,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학비도 요즘 학비가 너무 비싼데 자기가 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래가지고 제 학원비를 제가 벌게 됐는데, 그래서 서빙을 하게 됐어요. 그 서빙하는 그 음식점에서 그 앞서 발표하셨던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하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랑요. 근데 저는 이제 23살이니까 거기에서 사정을 봐주셔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저한테만 2주 만에 시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점 측에서.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걔네들한테는 티를 내지 말고 저한테만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저는 뭐 이제 받는 입장에서 잘못 범했는데 너무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당하다고 약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거기서 또 약간 그랬던 게 제가 이제 시급 3,8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500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근데 거기는 당연히 이게 지각은 안 해야 되지만 만약에 10시에 그 영업장이 문을 닫으면 10시에 다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분은 당연히 그 청소, 뭐 뒷정리 이런 건 예의로 30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일상에서는 플러스 되지 않고 그 당연히 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입장이셨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정직원과 알바생의 그 약간의 차이가 많았는데 정직원분들이 굉장히 알바생을 많이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정직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저희를 무시하고 무슨 이렇게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알바생을 먼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 쟤네가 그랬을 거다. 그래서 탈의실에 심지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메이드복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래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그 사각지대에서 갈아입었었어요. 몰래카메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나 저희끼리 모임 같은 곳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위안을 하면서 공유가 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의 대가에 알맞는 그런 임금으로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노동의 대가에 알맞는 임금을 책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얘기 다 들었는데요. 다 비슷하시죠? 정말 성토대 같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비슷한 의견들이 다 나오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듣기만 하신 여기 또 앞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좀 일단 질문 궁금한 사람들이나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면 좀 그 질문을 던져주시고 토론자 분들이든 발제자 분들이든 같이 좀 대답해 주시고 의견들 좀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하네요. 바로. 네, 질문 없으시면 예. 마이크를 또 준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느라 돌아다녔는데 저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연대에서 청소년 기자단 운영하고 있는 교사고요. 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듣고 있었는데 청년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어쨌든 이런 노동의 실태를 말하면서 청년들 자체를 조직해야 된다. 청년들의 힘으로
이거를 바꿔나갈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또 부천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 지금 하시고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들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하고 계신지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